배철수의 고용 삼국지. 제2부 내로 동타 그 마지막 회. 18개국 제후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동탁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낙양을 불태워버리고 천도를 단행했다. 뒤늦게 낙양에 입성한 연합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미 초토화돼버린 낙양의 폐허 더미뿐이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때는 혈맹의 동지였던 연합국 제후들은 내분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그들의 내분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강동태수 손견. 연합군 내에서도 용맹하기로 이름 높았던 그는 이번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나섰다 참패를 당한 후 제후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울적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 측근들과 폐허가 된 낙양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가 이제는 폐허가 돼버렸구나. 저기 저쪽에 내가 자주 가던 도이치호프라는 술집이 있었는데. 예, 도이치호프요. 거기는 골뱅이 안주가 특히 맛있었지요. 부추김치도 제법 괜찮았다. 너도 부추김치 먹어봤냐? 옆 사람이 하도 부추겨서 좀 먹어봤습니다. 말 따먹게 하지 마라. 예. 근데 잠깐만, 저기 저 불빛은 뭐냐? 진짜 글쎄요. 저쪽 우물가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 손견 일행이 당도해보니 그 빛은 이미 말라버린 우물 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니, 이 광치는 도대체 뭘까? 글쎄 말입니다. 여봐라. 예. 지금 즉시 우물 밑으로 너 혼자 내려가 봐라. 정말 너무... 알겠습니다. 예스. 손견의 명령을 받은 병사는 우리가 일찍이 군대에서 배운 바 있는 헬기 레펠 방식으로 몸에 밧줄을 묶고 우물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잠시 후,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야? 여기 연애의 시체가 있습니다! 빨리 맞춰주세요! 잠시 후 병사가 발견한 여자의 시체는 우물에서 꺼내 올려진다. 궁녀의 복장을 한 여인의 손에는 심상치 않은 종이가 한 장 꼭 쥐어져 있었다. 저 종이를 펴봐라. 뭐라고 적혀 있느냐? 아니! 왜 그러느냐?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내일 저녁 6시 신나는 음악과 즐거움이 가득한 MBC FM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네, 당장에 찢어버려라. 예. 그런데 바로 그때 여인의 품에서 뭔가 검은 물체가 툭 떨어진다. 어이? 아니, 이게 뭐냐? 아니, 이거는 전국의 옥새입니다. 전국의 옥새. 그렇다. 바로 임금의 결제 도장이다. 전국 시대에 발견된 옥으로 진시황이 만들었다는 이 옥새는 그 후 임금의 절대적인 권위와 천하의 패권을 상징하는 보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환관의 난 때 사라졌던 이 옥새를 바로 손견이 발견한 것이다. 너무도 흥분한 손견은 순식간에 3개 국어를 한다. 오예! 대호와! 이게 무슨 답이고? 손견은 즉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고향인 강동으로 철수한다. 그러나 손견이 옥새를 두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손견의 군대가 고향 땅을 코앞에 뒀을 때 형주 태수 유표의 군대가 손견을 가로막는다. 손장군, 안녕하셨습니까?
둘째 아들 손장군이 옥새를 주었다고 하는데 인천 앞바다에서 이게 아니구나. 그게 옥새 사실입니까? 그럴 리가 있어. 어? 천자의 옥새를 내가 왜 갖는단 말이오? 하기야 뭐 천하의 손장군이 그럴 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잠시 몸수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 이런 건방진 놈 같으라고 이런. 손장군, 아무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뒤가 구리기 구리 모양입니다. 부빠바빠 부빠부아 얘들아 고격해 와. 순견은 대패를 당하고 간신히 고향 땅에 도착한다. 그러나 그의 품 안에는 천자를 상징하는 옥새가 감추어져 있었다. 순견의 가문이 대대로 다스리고 있는 이곳 강동 땅은 산물이 풍부하고 물자가 넉넉하기로 소문난 비옥한 땅이다. 그 이유는 바로 양자강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손견의 군대는 수군이 강하다. 낙양에서 돌아온 지 얼마 후 손견은 이 강력한 수군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제군들은 다 형주의 육편을 공격을 지금 즉시 출진할 준비를 갖춰라. 조금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고정하십시오. 닥쳐! 예, 싸가지 없는 놈. 죄송합니다. 명령이야. 반드시 육표에게 본때를 보이고 말겠다. 신하들이 만류해도 듣지 않자 이번엔 손견의 가족들이 나선다. 손견의 가족들은 구성원이 복잡하다. 왜냐? 부인이 많기 때문이다. 손견은 총각 시절 강동에서 가장 예쁘다는 오씨와 결혼한 후 얼마 뒤 그 동생, 다시 말해 처제까지 자기 부인으로 삼는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유씨라는 여자와 또 결혼한다. 요즘 여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예라이, 이거 오늘, 예라이, 도둑놈들, 예라이. 그러나 남자들은 또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어쨌든 이 세 명의 부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족들이 손견을 말리려고 나섰다. 나으리, 모든 신하들이 이번 출전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명령을 거두어두시지요. 형님, 쓸데없는 전쟁은 국력만 낭비합니다. 참으십시오, 형님. 아빠, 싸우지 마세요, 아빠. 손견은 불같이 화가 났다. 가장이 뭔가 해보겠다는데 식구들이 만류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는가. 손견의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가장들도 겪은 바 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뭐야? 아니, 회사를 그만둬요?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 못하겠어. 대리급으로 사업이나 한번 해보려고. 아니, 당신 미쳤어요? 당신이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은 아무나는 줄 알아? 아빠, 사업하지 마. 진짜 그냥 회사 다녀요, 아빠. 지금 손견이 겪고 있는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다. 아니, 근데 이것들이 정말 한 번만 더 말리는 자가 있으면 혈육이라도 봐주지 않겠다. 알겠느냐? 바로 그때 손견의 장남 손책이 나선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17. 아버지, 내 나이 17.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이번 전투에 데려가 주십시오. 오,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호탕한 손견의 웃음. 그러나 이것이 손견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손견의 군대는 개전초 연전연승으로 기세를 올렸으나 일진광풍에 장군기가 부러져버린 어느 날 손견군은 대패를 당한다. 그리고 그날 손견은 전사한다. 아버지! 아버지! 불과 17의 나이로 첫 번째 전투에 나섰던 손견의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맛본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영구를 싣고 돌아오는 뱃머리에서 맹세를 하고 있었다.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 나이 17, 손책, 내 이름을 천하에 떨치고 말겠다! 이 소년이 바로 훗날 강동 81주를 통일하고 위촉5 삼국의 하나인 오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강동의 길이나 손책이다. 자, 이번엔 다른 쪽의 얘기를 해보자. 역시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원소와 공손차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두 나라는 중원의 노른자 땅인 기주 땅을 놓고 한판 싸움을 벌인 것이다. 여보라, 공손천! 좋은 말 할 때 그냥 물러가라. 괜히 한 대 맞고 울지 말고. 야, 웃기지 마라, 원소. 너 원소 중이나 외워놨어, 헬리벨 궁탄. 야, 미안하다. 야, 너나 조심해, 임마. 원소의 부하 중에 문추라는 장수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장사로 소문난 문추는 불과 8살 때 마을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집채만한 바위를 한 손으로 집어던졌다고 한다. 생각해보니까 집채만한 게 아니라 송아지만한 바위였다. 알았어. 에이, 그냥 주먹만한 돌멩이를 치웠다. 어쨌든 공손차는 난전 중에 바로 그 문추에게 쫓기고 있었다. 거기서, 공성찬! 야, 너 같으면 쓰겠냐? 바로 그때 10대로 보이는 젊은 장수 하나가 문추의 칼을 가로막는다. 어이? 뭐냐? 넌 누구냐? 나는 상산 땅의 조자룡이라고 한다. 내 칼을 받아라! 조자룡! 배삼룡, 이마룡은 알겠는데 조자룡은 누구냐? 삼국지에서 관우, 장비만큼이나 유명한 인물 조자룡. 훗날 유비의 아들 유선을 조조의 100만 대군 사이에서 구출해낸 인물, 바로 이 사람 조자룡이다. 그래, 이제 알겠냐? 대단한 놈이군. 너 나중에 보자. 원소와 공손찬의 군대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인다. 처음에는 공손찬이 다소 밀렸으나 공손찬의 군에 소년장군 조자룡이 가세하고 얼마 후 유비의 군대가 동문 선배를 돕겠다고 지원을 온 것이다. 그날 밤 공손찬은 유비를 위해 진중에서 환영 파티를 열었다. 유비, 진짜 정말 고맙네. 이렇게 나를 도와주러 와서 말이야. 무슨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자, 자네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네. 어이, 조자룡! 이리 와보게. 이 사람이 바로 내 후배, 유비 현덕일세. 그지 맞지, 그지? 안녕하십니까. 조자룡 장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조자룡은 유비를 본 순간 첫눈에 뿅 가고 말았다. 남자가 남자를 보고 반했다고 오해는 하지 말라. 유비를 바라보는 조자룡의 눈빛은 감탄과 존경의 눈빛이었다. 난 실수를 했다. 내가 모셔야 할 사람은 공손찬이 아니라 바로 유비현덕이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유비 역시 첫눈에 조자룡에게 반하고 말았다. 그래서 가수 김곤모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가. 공손찬과 원소의 대결은 장기전이 되어간다. 바로 그때 원소와 공손찬 두 사람을 화해시킨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 바로 동탁이다. 전자의 명령이다. 원소와 공손차는 즉각 싸움을 중지하라. 동탁의 말을 들을 두 사람이 아니었으나 양쪽의 군대는 모두 지쳐 있었다. 결국 천자의 명을 핑계로 휴전이 성립된다. 그런데 그날 밤 철군 준비를 하고 있는 유비의 막사로 조자룡이 찾아온다. 유장군, 어쩐 일입니까? 이번에 떠나실 때 절 데려가 주십시오. 데려가다뇨? 무슨 말씀이신지요? 전 처음엔 공손찬이 대단한 영웅인 줄 알고 그의 신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원소와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유장군님, 부디 절 거두어 주십시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공성천을 도와주십시오.
뒷날 반드시 만날 날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고영 삼국지 제2부 네로 동